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서 북한이 하루 만에 남측 인원 전원 추방과 자산 전면 동결 카드를 기습적으로 꺼내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와 또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또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세 분 이제 북한 전문가 분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오늘 이 북한의 대남기구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 발표 내용부터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네. 준비가 되면. 자, 우리 네. 김정근 교수님, 네. 오늘 전격적으로 이 북한이 대남기구 조평통을 통해서 이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기습적으로 이렇게 이제 조평통이 그런 성명을 발표하게 된 배경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빠른 시간 내에 그 조치를 취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그 원자재라든가 완성품들을 가져가지 못하게 네. 하고, 그다음에 특히 그 많은 그 정밀 기계가 있는데 기계 부품을 뜯어가지고 이 봉인하고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지난 2013년 당시에는요, 그때도 개성공단에서 그 가동 중단 사태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절차가 있었어요. 철수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모두 갑자기 철수해라 이런 통보를 받았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북한도 이렇게 우리 정부가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했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은 이제 개성공단 자산 동결 또 2013년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충분한 지금 준비 기간을 갖지 못했거든요. 일단은 자산 동결을 하고 인력을 이제 통제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신들이 받아야 될 여러 가지 또 수입들이 있습니다. 네. 밀린 임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금도 사실은 정산을 해야 되고, 이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이게 주고받을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선은 이제 우리 그 주재원들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나가기 전에 우선은 차단부터 하고 이제 사후 정산하는 그런 준비 작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일단 북한의 이번 조치는 한마디로 앞으로 이제 강대강 국면을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을 강하게 어떤 시사하는 그런 상징적 조치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네. 우리 고 교수님. 네. 어제 우리 측이 이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이라는 이제 조치를 발표한 뒤에 하루 만에 이제 북한에서도 이렇게 이제 초강경 조치를 이제 맞서고 있는데요. 이 하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남과 북의 이 개성공단을 둘러싼 이런 조치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는 뭐 남과 북이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아 있는 끈을 이제 다 끊고, 네. 이제 전면 대결 구도로 지금 이제 진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과거에도 여러 차례 뭐 핵실험과 도발과 또 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돼 왔던 그 끈이었는데요. 네. 그 끈을 이제 서로 놓고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 네. 그런 이제 상황으로 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이라는 곳이 개성공단이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이죠. 네. 뭐 서로 이제 남침이냐 북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에 이제 공단을 조성하고 민족 사이에 서로 공동 번영을 누리겠다고 시작한 사업이 이제는 이제 군사 지역으로 다시 선포가 되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여러 가지 긴장이 높아지면서 충돌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그런 사태로 지금 진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임 교수님은 이제 정부의 이런 우리 조치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24시간 만에 굉장히 초강경 조평통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 정부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뭐 미리 다 예상을 하고 있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과거 전례에 따르면 네. 어떻든 사전 협의 절차라는 과정을 북한도 어느 정도는 호응할 거라는 네. 예상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설 연휴 기간에 중단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기업 입장에서는 그 정리된 게 거의 없다고 봐도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전격적으로 그 폐쇄 결정을 하고 인력을 추방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에서 상당히 당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우리 김정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정부는 예상을 난 했다고 봅니다. 네. 물론 뭐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나가라, 뭐 5시 반까지 나가라 하는 거는 좀 무리한 뭐 얘기지만은 네. 우리 정부가 그 전면적으로 개성공단을 더 이상 폐지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네. 또 그 자체도 벌써 1월 6일 날 북한이 그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이제 발표한 이후에 대통령께서 개성공단 문제는 바로 북한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그런 그 큰 그 도발을 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폐쇄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북한도 약간은 예측을 했었고 물론 약간의 그 충격은 있었겠지만은 예측했고 우리 정부도 우리가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는 발표를 하면은 북한이 상당히 강경하게 나와서 자기들도 오히려 오히려 우리 기업인들,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뭐 억류하거나 하는 것도 우려를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플랜 B도 이렇게 세워놓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개성공단에 지금 우리 측 인원이 200명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내일 사실을 개성공단의 조업을 중단하고 그것을 철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갑자기 돌연 북한이 추방을 한다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우리 측에서는 거기 남아있던 인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은데 지금 그쪽에 있는 그 인원들은 어떤 상황으로 일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과거의 경험에 비추보면 네. 아마 이제 그 개성공단에서도 우리 남쪽 TV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YTN, 네. KBS, 네. MBC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남아있는 분들은 가장 경험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매뉴얼들을 그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누구보다도 아마 그나마 최선의 어떤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전격적으로 추방을 했지만 그 현장에서 아마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내 개인 물품이라도 챙겨 나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북쪽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이 북한의 대남기구 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발표 내용 녹취가 지금 준비가 됐습니까? 아, 네. 네. 그 녹취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서 이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이제 녹취. 네. 자, 네. 녹취 들어본 다음에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업지구와 린접한 군사분 개선을 전면 봉쇄하고 북남 관리구역 소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2016년 2월 11일 17시까지 전원 추방한다.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 동결한다. 남조선 괴뢰패당은 개성공업지구를 전면 중단시킨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뼈아픈 것인가를 몸소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네, 북한의 대남기구인 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발표 내용을 방금 보셨는데요. 네. 자, 고 교수님. 네. 2013년에도 한때 그 개성공단이 이제 폐쇄 중단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적도 있고요. 이 남북 간에 굉장히 경색된 국면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전격적으로 오늘 오후에 발표된 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내용을 보면 과거와 조금 어떤 면에서 다르다고 보십니까? 네, 그 금강산 관광지구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관광객의 신변 안전 문제로 이제 우리가 중단한 것이고요. 그리고 2013년의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세와 관련해서 북측이 또 그 근로자들의 신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 중단시켰던 우리 것이죠. 한미연합훈련에 네. 반발해서 네,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조치를 취했고 이번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주동적으로 먼저 그 전면 그 중단 조치를 취한 데 따르는 이제 대응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군사 통제 구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조치를 취한 것에 이제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왜냐하면 있다고 이제 봅니까? 그 지역이 북한으로서는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이었고 그동안에 이제 배치됐던 군을 뒤로 빼고 이제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해서 남측에게 이제 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남측이 그것을 중단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원상 회복하겠다는 뜻이죠. 군사 네. 통제 구역으로 그것을 다시 원상 회복해서 그 지역을 뭐 다시 군사 지역으로 이렇게 환원시키겠다고 하는 뭐 그런 의도를 갖고 우리의 이제 초강수에 대해서 북측도 초강수로 맞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김정봉 교수님은 또 이제 과거에 현직에 있었을 때 이 북한의 대남기구가 이렇게 발표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어떤 쟤네들이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좀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번에 이렇게 지금 조평통 성명을 보면 좀 어떤 좀 판단을 하십니까? 네, 이번에 그 북한의 태도는 조금 뭐랄까 설있고 네. 그 급작스러운 대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좀 풍기고 있습니다. 네. 본래 북한의 모습이라면은 요번에 우리 지난번 그 2013년도 같이 명령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임금을 다 뭐 받아내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폐쇄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이 일단은 뭐 폐쇄한 다음부터 폐쇄하면서 5시 30분까지 다 나가라. 정말 무리한 요구로 이렇게 하는 그 조치를 임박해서 그렇게 발표하지 조치를 봤을 때는 네. 뭔가 좀 무리수를 두는 것 같고 이러한 그 북한의 그 행태 자체가 북한이 현재 경제개발구를 19군데나 현재 네.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외국의 투자를 이렇게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조치들이 북한이 현재 그 해외에서 자본 투자를 받는데 상당히 그 마이너스고 또 이제 그 현재 유엔 제재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우리의 그 자산, 우리의 그 재산을 갖다가 강제로 수용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유엔 제재가 더 강해지거나 아니면 더 개별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그 제재들이 더욱더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은 나름대로 현재 북한이 좀 굉장히 그 어려운 처지에 있고 마지막까지 한번 우리하고 한번 각을 세워서 우리 국내에 그 남남 갈등들이 있고 해서 뭔가 얻을 바를 얻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니겠나 이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앞서도 잠깐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우리 개성공단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 아직 남아 있는 인원들이 이제 무사히 귀환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서 우리가 뉴스 특보로도 전해드렸는데 그 추방 명령이 떨어지고 난 뒤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금 잘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까? 않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우리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아마도 현재 남아있는 인원들이 현재 개인적인 물품도 다 챙기지 못하고 현재 5시 반까지는 도저히 우리가 나갈 수 없으니 나름대로 되는 사람마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잡으려면 우리 전체를 다 잡고 아니면 우리가 뭔가 준비가 되면 나가겠다 하는 그 행동을 단체 행동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경이 늦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한 명도 나온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우리가 준비가 되면 우리가 다 같이 나가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네. 그 중요한 게 지금 그 현장에서 제대로 정리를 안 한 채 나와버리면 다시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기약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본사하고 서울이나 뭐 이제 한국 남한에 있는 본사하고도 서로 연락을 하면서 아마 최대한 현장에서 이제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은 챙기려고 아마 노력할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이제 이 경험이 그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제 그 편의를 보장하는 노력들을 할 겁니다 아마.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요. 사실 지금 당장 볼 때 북한이 굉장히 무리수를 둔 것처럼 이제 보여지긴 하는데. 네. 물론 이제 개성공단이 지금 상황을 봐서는 영구 폐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우리 네. 정부가 북한이 이제 진정성 있는 그 핵 포기 의사를 보이지 않는 한 개성공단은 재가동 없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네. 사실 이제 그 우리 정부로서도 지금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물자를 다시
우리가 이제 반출을 해오는 문제를 또 북측하고 협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작은 또 통로들이 협상 창구라든지 대화의 창구가 또 다른 국면을 또 만들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사태를 너무 또 부정적으로 또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고희안 교수님은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 이물치 교수가 이제 얘기를 해주었듯이 지금 상당히 지금 남과 북이 초강경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개성공단이 이제 언제 다시 또 재가동이 될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사실상 이제 대화의 어떤 통로마저도 지금 끊긴 셈 아닙니까? 네. 그럼 남북 관계가 앞으로 다시 뭔가 복원이 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뭐 어떤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번에 그 폐쇄를 할 때도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 그 핵 개발의 동기를 체제 유지라고 네.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성공단 이 잠정 중단 조치를 취할 때도 북한이 이제 핵과 관련한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재가동이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으로서는 그 체제를 이제 건드렸다고 생각할 거고요. 그 체제를 건드려서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자기들은 이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핵 억제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논리로 그동안 핵 개발 지속해 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남과 북이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한 그런 형태의 이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강대강의 대결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북한이 이제 그 5월에 있는 7차 당대회를 계기로 그동안에 이제 이게 아주 빠른 속도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이 위기 수위를 높여온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7차 당대회를 위한 준비 절차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그 당대회에서 핵 억제력을 충분히 갖추었다. 군사 대국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뭐 인민생활 쪽으로 간다고 하면서 뭐 이를테면 이제 협상 국면으로 열어나가자는 그 제스처를 쓰면서 핵 동결 카드 네. 그런 것을 이제 들고 나오면서 이제 협상이 시작된다면 그게 연동돼서 남북 관계도 일정한 이제 풀릴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서 뭐 전혀 북한도 병진 노선에서 물러설 의지가 없고 핵 억제력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한다면 이 대결 국면은 뭐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사실 개성공단 정말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그쪽에 우리 측 인원도 남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개성공단이 북한에는 어떤 의미를 주는 건가요? 예, 이제 조평통 그 성명에도 나와 있지만 네. 일단 북한은 그 2000년에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의 산물이다. 이른바 6.25의 산물이고 6.15의 옥동자다. 이렇게 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해 협력의 상징이다. 남북 화해 네. 협력의 상징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정치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사실 이제 이 북한이 경제 특구다운 특구를 처음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수준까지 올려놓은 그 결과물이거든요. 그리고 12년 동안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이 경제 특구를 통한 이제 경제 발전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그 습득하는 기회가 가졌습니다. 네. 그걸 토대로 아까 이제 김정무 교수님 말씀하셨던 26개의 전국에 걸친 경제개발구를 지정을 하고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개성공단이 북한 경제개발 또는 개혁 개방에 주는 함의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지금 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그래픽으로도 나가고 있는데요. 이 개성공단으로 인한 이 남북 간의 어떤 경제적 효과가 지금 이렇게 이제 수치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임금 입장이죠. 뭐 이러한 그래서 네. 뭐 한 4,500억 원 상당한 그 가치의 어떤 남북한 경제 효과가 있고요. 또 우리 지금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사실상 이제 가장 큰 지금 피해를 겪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이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이제 뭐 내일 비상대책 이제 총회까지 갖는다고 하는데 네. 지금도 나오고 그런 있죠? 부분 우리 측의 이 경제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네. 그런 피해 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이제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보험들을 들어놨기 때문에 네. 피해액의 90%까지는 보상이 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이제 그러나 투자액이 너무 큰 기업들은 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다 받을 수 없는 것이 한 70억 원이 한계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액수를 많이 투자한 기업들은 상당한 손실이 또 예상이 되고 네. 또 제일 큰 문제가 바이어의 문제인데 네. 바이어들한테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물품을 공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클레임이 걸리게 되고 손해배상 소송에 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국내에 대체 부지를 마련해 준다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상당한 그 기업들이 도산하고 할 가능성이 큰데 대략 한 60% 정도가 도산하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 판단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이렇게 알려진 바로는 보험에 가입한 곳이 76곳밖에 안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경협보험이라는 예. 겁니다. 그 투자액의 이제 최대 90%까지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건데 그게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 배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우리가 먼저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그 고정 투자만 보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12년 동안 쌓아온 그렇죠.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국내외 그 바이어들과의 관계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협력업체. 영업 손실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기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영업 매출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영업 손실은 정말 우리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액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이 개성공단의 자기 자산을 올인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정부가 아무리 성의 있게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법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2013년의 사례를 봐도 거의 제대로 보상을 받은 기업들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상책이 이제 남북협력기금으로 이제 낮은 그 이자로 이제 대출해 준다는 건데, 네. 이것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언젠가 갚아야 될 돈이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하면 아마 정부로서도 굉장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네. 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우리 기업 수가 124개나 되는데요. 네. 그 기업주들 굉장히 지금 그 심각한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지금 그 안타까운 좀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본 다음에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못 나올 것 같아요. 요번 주까지라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서 공장들이 지금도 우리 같은 경우에 비수기니까 많진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쌓여 있죠. 자재 같은 거. 제품만, 지금 제품만 갖고 나올 수 있고, 원부자재는 못 갖고 나와서, 원래 이제 그쪽에서 원부자재를 가지고 나오려면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북측 직원들이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북측 직원들이 지금 출근을 안 하는 상태라서 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한 50분의 1도 못 가지고 나온 거죠. 일단 급한 것만 가지고 나온 건데,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좀 길게 좀 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내일도 들어가는 게 지금 답보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지금은 이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인력의 무사 귀환 그리고 우리 입주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대담은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그리고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물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